자존감이 낮을 때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3가지.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참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나는 그 속도에 뒤처지는 것 같아 숨이 차죠. 자존감이 바닥일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존감은 계절과 같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듯 겨울이 오면 잠시 모든 것이 멈추고 얼어붙는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건 그동안 너무 열심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배터리가 있다면 지금은 저전력 모드에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자꾸만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래? 라면서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힘내세요 라는 뻔한 응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지금처럼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심코 했다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만 멈춰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SNS를 통한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비교하기. 첫 번째로 멈춰야 할 행동, 바로 SNS를 켜서 남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에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을 때 SNS를 보는 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몸은 망가지죠.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타인의 삶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공들여 깎고 다듬은 하이라이트이죠. 멋진 카페, 새 차, 승진 소식, 행복한 연애.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그들이 겪었을 불안함, 부부싸움, 야근의 고단함은 화면에 담기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자신의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봅니다. 어제 실수해서 곤란했던 상황,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모습까지 전부 다 알고 있죠. 남들의 편집된 최고점과 나의 가장 날 것인 최저점을 비교하는 게임. 이 게임에서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0%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뇌는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거봐, 역시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나는 저들처럼 될 수 없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SNS를 뒤지게 됩니다. 이건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정서적 자해에 가깝습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SNS 앱을 눈에 잘 안 띄는 폴더 깊숙이 넣거나 아예 삭제해보세요. 남들이 뭘 먹고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도, 발가락 끝에 닿는 이불의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동굴 속으로 들어가 고립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자발적인 고립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는 흔히 동굴로 숨어듭니다. 누굴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내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죠. 준비가 되면 나갈게, 상황이 좀 좋아지면 연락할게라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일 때의 고립은 휴식이 아니라 고문이 되기 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머릿속의 부정적인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너를 한심하게 볼걸? 연락 안 하길 잘했어. 어차피 할 말도 없잖아. 이런 생각들은 혼자 있을 때 더 기승을 부립니다.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이 차단되니 내 머릿속에 괴물이 하는 말이 곧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가 좋다고 해도 타인의 따뜻한 눈빛이나 가벼운 안부 인사가 주는 치유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내가 나를 보는 렌즈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렌즈입니다. 거창한 모임에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편하게 대하는 친구 한 명, 혹은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요즘 좀 기운이 없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사실 나도 그랬어라며 자신의 취약함을 공유해주거나 무슨 소리야, 너 그때 정말 잘했어라며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겁니다. 가장 답장이 편한 사람 한 명에게만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여도 좋습니다. 동굴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동굴 안은 안전해 보이지만 당신을 치유할 빛은 동굴 밖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인생 개조나 완벽주의적 계획 세우기. 마지막 세 번째,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갑자기 무리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공포심에 갑자기 새벽 5시 기상, 매일 운동 2시간, 독서 1시간 같은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인생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골절상을 입은 다리와 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깁스를 하고 쉬어야지 갑자기 마라톤 풀코스를 뛰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다리는 더 심하게 부러지겠죠. 자존감이 낮을 때 세우는 거창한 계획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니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또다시 자신을 비난합니다. 난 역시 안 돼, 의지방약이야 라며 자존감의 확인 사살을 하는 격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성공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아주 사소해서 실패하기조차 힘든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딱 5분만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간단한 운동 시작하기, 비타민 하나 챙겨 먹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도 계획한 걸 해냈네. 이 작은 성취감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바닥난 자존감의 배터리를 조금씩 충전해 줍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저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자존감이 바닥일 때 여러분이 꼭 멈춰야 할 세 가지. 남의 하이라이트 SNS와 나의 비하인드 비교하지 않기. 스스로를 고립시켜 괴물 같은 생각에 먹잇감 주지 않기. 무리한 계획으로 스스로를 다시 실패자로 만들지 않기.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은 회복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나무도 잠시 몸을 낮춥니다. 지금 여러분은 잠시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중일 뿐이에요. 곧 바람이 잦아들고 해가 비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깊게 뿌리내린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동굴 속에서 외로웠을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거면 충분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